어, 해보자. 도형의 이동. 도형을 열심히 이동시켜보자. 수학상 마지막 단원입니다. 도형의 이동. 이제 수학상 마지막 단원을 하고, 이제 오로바웃 좀 더 내가 처음부터 다시 풀 거고, 평면 좌표부터. 그거 풀고, 이제 해결하는 순간 수학화로 넘어가겠죠. 수학화 단원은 함수부터 할 겁니다. 함수하고, 순서를 바꿀 거예요. 함수를 먼저 하고 집합 명제로 돌아갈 거예요. 순서는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죠. 3월달부터 수학상 하죠. 다시 돌아가서 수학상 할 겁니다. 3월달부터 수학상 할 때는 오로바웃에 있는 문제에서 필요한 문제 짚고 넘어갈 거고 다시. 그 다음에 워크북에 니네 연습 문제 안 푼 거 알고 있어요? 네. 그거 다시 되짚고 넘어갈 거고. 심화 교재가 따로 있어요. 심화 교재가 따로 있어서 어떤 반은 그걸로 하게 될 거고 어떤 반은 그걸로 안 하게 될 거고 이렇게 갈릴 거예요. 봅시다. 여기 이동이요. 천천히 하죠.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은 열심히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 함수가 이렇게 있대. 이차 함수처럼 나는 생각했어요. 이차 함수가 평행 이동한다 하면 주목할 만한 점이 아마 꼭지점이었겠죠. x, y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점을 대표로 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다른 점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거예요. y는 fx라는 함수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이쪽으로 오겠죠. 이런 이차함수를 그릴 거야. x, y였는데 x축으로 a만큼 가고 y축으로 b만큼 가는 거니까 좌표상으로는 x 더하기 a가 되고 y 더하기 b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됐겠죠. 좌표가 이렇게 바뀌겠죠. 양함수꼴로 쓴다면 y는 fx라는 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 관건은 이 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이제 설명을 할게. 첫 번째 변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해봐. 변환. 다시 변환 표현을 쓰는데 함수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f라는 변화는 x, y를 x 더하기 a로 바꾸고 y 더하기 b로 바꾸고 있어. 이게 변환의 정의예요. 평행이동 변환의 정의인데 x좌표가 x 더하기 a로 됐고 y좌표가 y 더하기 b로 됐으니까 눈에 보듯이 x축으로 얼마만큼? A. 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어. 이런 뜻이야. 평행이동했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f라는 변환이 x, y가 있는데 x 더하기 1, y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x축으로 3만 정신아 1만큼 평행 이동했고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이렇게 알아먹으면 되는 거고 f라는 변환이 x, y가 있는데 x-1이라 하고 y 빼기 5라고 해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어. 뭐 이런 뜻이야. 근데 평행 이동했을 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식을 바꿔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식을 바꿔보자. 이 식이 어떻게 될까? 이게 핵심이죠.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동점에서 x좌표 동그라미와 동점에서 y좌표 세모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치역 또는 공역 다 좋아. 세모라는 것은 f의 동그라미 뭐 이런 식 아닐까요? 세모라는 것은 f의 동그라미.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이거를 라지 x라고 하고 이거를 라지 y라고 합시다. 따라해봐. 라지 x, 라지 y. 그러면 동점에서 x좌표와 y좌표 공개식으로 이루어진 함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f 라지 x 이렇게 쓰겠죠. 이 식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원래 있던 함수를 가지고 변환된 함수를 찾아보자.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식을 써보면 라지 x는 스몰 x 더하기 a가 되고 라지 y는 스몰 y 더하기 b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스몰 x, 스몰 y에 대한 관계식밖에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스몰 x는 라지 x 빼기 a가 되고 스몰 y는 라지 y 빼기 b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라지 y b는 y 빼기 b는 f에 라지 x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정의역에 있는 문자는 스몰 x를 많이 쓰는 편이고 치역에 있는 또는 공역에 있는 문자는 스몰 y를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얘를 바꾸세요. y 빼기 b는 f에 x 빼기 a야 이렇게 쓰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냥 바꾼 것 뿐이에요. 이 말이 지금 뭐냐면 x 대신에 x 빼기 a를 집어넣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집어넣으면 이 식을 끌어낼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얘를 써보면 결국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y 대신에 y 빼기 b를 집어넣고 x 대신에 x 빼기 a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식에서는 이렇게 한다.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게 멜로디지.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한다. 이유는 여기서 출발한다. 이 과정을 모르잖아. 내신 문장 셀 학교를 보면 이제 좌표축을 평행이동한다.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래프잖아. 지금은 내가 움직였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움직였잖아. 나는 냅두고 좌표축으로 움직인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면 이제 똥망해. 기억해요? 기억해요. 근데 지금처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 변형된 식 있잖아. 걔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야, 다 꺼져. 너도 꺼져. 얘가 음함수꼴로 쓰자면 f의 x, y는 0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함수는 양함수꼴도 있고 음함수꼴도 있잖아. 근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결론이 이랬거든.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 대입하기로 했잖아. 그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하면 f에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해요.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해요. 이렇게 써도 된다. 괜찮아요? 이렇게 돼. 요거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얘기인데 x제곱 빼기 y 더하기 7은 0이라는 음함수 형태의 식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양함수 형태로 쓰면 y는 x제곱 더하기 7이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함수의 표현이고 식은 0 형태로 썼기 때문에 얘는 음함수의 표현이잖아. 위에 거는 y는 fx라는 소리고 아래는 f의 x, y는 제로라는 소리니까. 어쨌든 이런 표현을 쓰던 이런 표현을 쓰던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해? x 빼기 3 y 대신에 뭐 대입해? y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할 거고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대입할 거야. 이렇게. 그 식을 써보면 이 양함수 형태로 쓰잖아. 이렇게 되겠지. 윗줄은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대입하고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처리를 하면 평행이동한 함수를 구한 것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얘랑은 다르겠니? 똑같이 하면 돼.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대입하고 더하기 7은 0이라고 쓰면 요식과 요식은 다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표현도 어색하지 않게 잘 기억해 주세요. 끝. 끝. 지워. 대칭이동이요. 여기가 좀 어렵네. 그냥 이거 어려워서. 대칭이동.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대칭이동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밖에 없어요. 얘를 가지고 응용하는 대칭이동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고요.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a, b에 대한 대칭 등은 이거 가지고 추론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천천히 해봅시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어렵죠. 네 번째 y는 x 대칭. 여기까지가 딱 교과서 얘기야. 이것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죠. 자, 이거 먼저 할게. x축 대칭부터 좌표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식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오늘 칸이 안 맞냐? 좀 맞아봐요. 그래도 안 맞네요. A가 있죠? A, B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란 말은 선대칭을 하겠어. 이런 말이니까 거리가 같고 여기는 수직이 되는 이런 상태죠. 그러면 A라는 점을 X축에 대한 대칭으로 이동을 하면 X좌표가 바뀔까? 아니요. 바뀔 리 없죠. Y좌표는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면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하면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너랑 너랑은 거리가 같고 여기는 수직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A라는 점을 Y축 대칭하면 Y좌표는 그대로고 X좌표는 마이너스 A로 바뀌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는 B고요. 마이너스 B고요. 여기는 A고. 이걸 그냥 써볼게요. X축 대칭이라는 말은 변환을 설계하면 F 변환 x, y가 있는데 x축 대칭했으니까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좌표의 부호만 바뀌죠. 그럼 좌표상으로는 x, 마이너스 y가 된다. 뭐 금방 할 수 있죠?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y축 대칭 f에 x, y가 있는데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x좌표의 부호만 바뀌는 상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y라 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원점 대칭이요. 원점 대칭은 이게 좀 어려운데 세 가지로 다 기억해야 돼. x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하면 걔가 결국 원점 대칭이라는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보이죠? y축 대칭했다가 x축 대칭을 해도 원점 대칭. 또 반대로 x축 대칭을 했다가 y축 대칭을 해도 여전히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죠. 다이렉트로 쏠까요? 너를 원점 대칭하면 절로 가요. 절로 가요. 이거를 알죠? 그럼 원점 대칭은 일단 두 개를 알겠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병신아 반대잖아.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이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고. 또 회전한 것도 기억해요. 180도 회전했어요. 따라해봐. 180도 회전. 다시 180도 회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 함수를 원점 대칭하잖아. 얘를 180도 회전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되겠어요? 180도 회전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따라해봐. 네. 다시 네. 기억하세요. 해요. 원점 대칭. f의 x, y는 x좌표의 부호도 바뀌고 y좌표의 부호도 바뀐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에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변환된 식을 보면 얘가 라지 x일 거고 얘가 라지 y일 건데 라지 x와 라지 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거잖아. 근데 얘는 되게 심플한 게 원래 있는 게 스몰 x와 스몰 y에 대한 관계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식으로 보면 y는 fx가 있달지 f의 x, y가 있달지 이런 게 있는데 얘가 x 대칭을 했대. 그러면 라지 x와 라지 y에 대한 관계식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되게 심플한 게 라지 x가 x래. 스몰 x래. 라지 y가 마이너스 y래. 스몰 x는 그냥 라지 x가 되고 스몰 y는 빼기 라지 y가 돼. y 대신에 뭐 집어넣으란 얘기야? 마이너스 y. x 대신에는 x. 이거 그냥 집어넣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다가 넣었다고 쳐봐. 넣었다고 치면 f의 라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이렇게 쓸 거고 넌 빵이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y 빡세네. f의 x 이렇게 될 거라고. 되게 어색하네요. 너는 그러면 f의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써도 좋고 너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fx로 써도 좋고 됐어요? 여기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위에 건 위에 건데 여기를 주목해야 돼. X축 대칭을 했다는 말은 여기 양함수꼴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말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시계부호가 바뀐다는 소리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시계부호가 바뀐다는 소리야. 다시 X축 대칭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는 말은 오른쪽에 있는 시계부호가 바뀐다. 양함수 형태에서는. 됐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식으로 등장해. 예를 들어서 y는 3x제곱 빼기 5x 플러스 7 뭐 이런 게 있다고 거짓말을 해보자. 근데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 함수를 딱 던져놓고 나서 다음을 푸세요 이렇게 나오거든. 이 두 개를 스스로 판단해야 돼. 오른쪽에는 시계부호가 바뀌었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소리지. 따라서 뭐 한 거야? X 대칭. 이거를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X 대칭의 틀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시계부호가 바뀐다. 양함수 형태는 그렇다. 여기다 쓸게요. 식에서는 x는 그대로 쓰는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나머지 자동이지 뭐. y 대칭을 하면 y는 가만히 있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돼요. 같은 이유니까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요. 식에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원점 대칭은 x 대칭하고 y 대칭해도 되고 y 대칭하고 x 대칭해도 되고 다이렉트로 180도 회전시켜도 되고. 됐죠? 이제 상식 x 대칭, y 대칭, 원점 대칭 3개가 있어요. 집중. x 대칭하고 y 대칭하면 뭐라고? 원점 대칭이지. 집중해봐. y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하면 뭘까? X축 대칭. 왜? 얘를 y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하면 일로 오지. X축 대칭이지. 또 얘를 X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하면 뭐야? Y축 대칭이지. 셋 중에 2개 하면 나머지야. 집중. 셋 중에 2개 하면 나머지야. X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했어. 뭐야? Y축 대칭.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했어. 뭐야? 원점 대칭. 이런 거야. 셋 중에 2개를 하면 나머지 하나가 나와요.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 Y는 대칭 해볼게. 좋아. 졸린가 봐. 나도 좀 졸렸으면 좋겠다. 아니, 졸았으면 좋겠다. 수업 보면 졸면 얼마나 웃길까? 그죠? 졸아봤으면 좋겠다. 씨, 저거 근데 아주 꼬맹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얘나가 서요. 가만히 있어 멍잡지 말고. 수강료가 너무 싸서 그런가? 여기 수강료 얼마죠? 한 달에? 55만 원? 550만 원이면 졸겠어요? 550만 원이면 더워요? 더우면 벗으세요. 안 틀었어요. 에어컨 틀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550만 원 정도 내고 수업 듣는 애들도 있어요. 과외해달라고 그러는 애들이 있죠. 그럼 미친 짓 하는 게 아니면 지금 하세요. 돈 낭비하지 마시고. 갑니다. 2,1이 있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답니다. 선대칭이니까 얘가 저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여기가 수직이가 있고 길이가 같은 이 상태니까 여기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좌표가 1,2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2,2를 y는 x 대칭하면 1,2 1,2를 y는 x 대칭하면 2,1 x좌표랑 y좌표랑 위치가 이렇게 좀 바뀌는 거죠. 그러면 3,4가 있어요. 이거 y는 x 대칭하면 얼마가 될 것 같아? 4,3이죠. 많이 어려워요? 썩을 됐어요? 그래. 마이너스 1,3이 있대요. y는 x 대칭하래요. 불러. 3, 마이너스 1. 되죠? 이 의미는 y 대신에 x 쓰세요. x 대신에 y 쓰세요.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좌표로 보면 이럴 거야. 오이씨, 떨어질 뻔했죠. f의 x, y는 변화를 해요. y의 대칭을 타면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쓰세요. 이 말이죠. 식도 똑같을걸? 시간부터 위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x 대신에 뭐 대입해? Y. y. y 대신에 뭐 대입해? x. 여기 조심해라.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 y. y 대신에 x. 곧 당할 거야. x 대신에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하고. 됐죠? 또 기울기를 따지면 원점과 너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yx 대칭하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갈 거거든. 이거 기울기 2분의 1이지. 이거 기울기 2지. 됐어요? 2지. 가요. yx가 여기 있어. 두 점이 있댄다.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있대. 이거 기울기가 3분의 1이래. 뻥을 좀 치자. 3분의 1이면 yx 대칭하잖아. 여기가 A 프라임, 여기 B 프라임. 혹시 이거 기울기 얼마일 것 같니? 당연하지.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x좌표분의 y좌표를 한 게 기울기잖아. y는 x 대칭을 했으면 x가 y고 y가 x가 되는 거잖아. y좌표분의 x좌표를 하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하는 게 3분의 1이었으면 y값의 변화량분의 x값의 변화량하는 게 y는 x 대칭을 한 거잖아요. 역수겠지 뭐. 내 말 이해되니? 이게 될 거 아니야? 네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을 했던 게 기울기였는데 이게 3분의 1이라면 y는 x 대칭을 했다는 말은 y값의 변화량분의 x값의 변화량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x가 y로 y가 x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너는 답이 얼마야? 3이 된다고. 당연한 얘기라고. 따라해봐. 역수. 다시 역수. 이렇게 된다고. 됐다. 이제 틀리러 가자. 좋아요? 좋아요? 틀리러 가자. 지금 대칭이동 설명을 하면서 식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까지 얘기를 했거든.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식으로 해볼게. 3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대. 얘를 x축 대칭을 했대. 자, x 대칭하면 점이 일로 떨어지지.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좌표 부호만 바뀌지. y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y. 다시 y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돼. 그래서 3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y를 쓰겠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따라서 3x 플러스 y 더하기 1은 0 이게 됐어요. 그 다음 이 식을 y는 x 대칭했대. 잘 봐. y는 x 대칭하면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고 따라서 불러봐. x 플러스 3y 플러스 2. 잠깐만.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 y. y 대신에 x. 해보면 3y 더하기 맞아.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자고. 이렇게 되지. 얘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중. 마이너스 3. 이거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인 거 보여요? 됐죠. 이제 틀리죠? 자신 있지? 안 틀리면 좋겠어요. fx, y는 0. 이 표현은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얘를 x축 대칭했대.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y 집어넣으라고.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래. 현우야 많이 피곤하구나. x, 마이너스 y 너는 0 이렇게 쓰면 되죠. 이 뜻이 그 소리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세요. 그 뜻이야 얘가. 이제 틀려 이제. y는 x 대칭하래. 뭐게요? 불러봐. 아유, 차라리 나한테 이걸 첫 경험을 했으면 다행일 텐데 어째 들은 풍월에서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y는 x 대칭을 했잖아요. 다시 얘기할게. x 대신 뭐 집어넣어? y. y 대신에 x.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 x 대신에 y 대입했고 y 대신에 x 대입했지. 그러면 이 x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y. 저 형들 x 대신에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하라고. 여기 x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y. 여기는 y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x. 어? 따라서 f에 불러. y,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쓰면 돼. 여기다가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했다는 소리가 이 소리라고. 됐어요? 믿을 것 같아요. f에 x, y 너는 0이 있었어요. 얘를 이거 잘 기억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반드시 틀린다. 집중. 얘는 그냥 식이라는 소리야. 음함수 형태의 식이요. 그 얘기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말은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할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말은 y 대신에 y 더하기를 대입할 거 아니겠니?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하겠다는 말이니까 여기 있는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했어요. f에다가 x 빼기 3을 쓰고 이 말인 즉슨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해. 그 소리야.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y 더하기 1을 쓰고 는 0이라고. 좌표랑 구분하세요. 얘는 식이라는 소리예요. 됐지? 음함 형태의 식. 또 틀려. y는 x 대칭했어요. y는 x 대칭하면 x 대신에는 뭐 집어넣어? y 대신에는 x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f에다가 불러 y 빼기 3 옳지. 그 다음 x 플러스 1 너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fx, y가 0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이거의 그래프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문제가 f에 y 빼기 3, x 더하기 1은 0의 그래프를 찾으세요. 근데 나와 있는 거는 fx, y는 0 이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추론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이렇게 간다. 일단 x 빼기 3으로 만들어 놓고 y 더하기 1로 만들어 놓는 게 관건일 거잖아. 일단. 그러니까 f에 x 빼기 3이라 쓰고 y 더하기 1이라고 쓰고 이런 식이 됐겠구나. x 대신에 x 빼기 3을 넣었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옳지.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집어넣었으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한 상태가 돼요. 이 말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x 대신에 y를 꽂고 y 대신에 x를 꽂는 거니까 두 번째 단계는 y는 x 대칭을 해야 되겠네. y는 x 대칭을 해서 f에 y 빼기 3을 쓰고 x 더하기 1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시겠어요? 두 번째 방법은 주어. 처음부터 x, y를 뒤집고 시작하는 거야. 뒤집으면 첫 번째 f에 y, x는 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y는 x 대칭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y 대신에 y 빼기 3을 꽂았고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꽂았잖아. x축을 얼마만큼?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꽂았지. y 대신에 y 빼기 3을 꽂았지.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꽂았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f에 y 더하기 3이 되고 아니 병신아 y축 3만큼이니까 y 빼기 3이 되고 x 더하기 1이 돼서 너는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네. 됐어요? 두 가지 다 되는 거야. 메모. 잘 나와. 잘 봐야 돼.
1, 2, 3, 4 했죠. 이제 5번을 치릅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할게요. 얘는 추론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 지수로 감수 표현에서 추론하는 편이 그 방법이 나왔었죠.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일단 쟤는 원래는 가르쳐서는 안 돼.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가르쳐야 돼. 뭐야? 하자고. 일단 얘는 그림으로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지인 거야. y는 마이너스 x. 조금만 하고 쉴게. 좀만 참아. 여기에 너무 크잖아. 마음에 안 드네. 2,1이 있단다. 이렇게 2,1이 있는데 2,1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좌표가 어딜까? 컴마 마이너스 1. 일까? 아, 마이너스 2 컴마 아니야.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2가 확실해요. 확실해요. 믿을게요. 요만큼이 1만큼 떨어졌고요. 요만큼이 2만큼 떨어졌죠. 맞죠?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라는 말은 이 점이 이쯤 온다는 얘기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 그림상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는데 여기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거리 얘기만 볼게. 거리가 여기가 1일 거야. 거리가 1이겠지. 그 다음에 이쪽 거리가 2였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연수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말이다. 얘는 간단한 얘기니까 바로 이게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단계. y는 마이너스 x 대칭했다는 그 말은 너를 먼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 즉 1,2였다는 거겠지? 첫 번째 단계. y는 x 대칭. 두 번째 단계는 얘를 어디 대칭한 거 같냐? 옳지. 원점 대칭. 두 번째 원점 대칭. 이 순서는 뒤집어도 돼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원래 있는 점을 y는 x 대칭을 하고 원점 대칭을 했다라고. y는 x 대칭을 하고 원점 대칭을 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 야, 경신아,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라. 그 소리 같지 않니?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세요. x는 마이너스 y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세요. 그 말인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너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게 되면 x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해라. y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올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 유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억. 예를 들어 봐야죠. f의 좌표상 변환이에요. x, y가 있는데 y는 x 대칭을 했잖아요. 그러면 x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니까 변환상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식에서도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f의 x, y는 0이라는 식에서 쳐다보면 얘는 좌표고 좌표의 변환이고 얘는 식이라는 거예요. 얘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했대. 이렇게 x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y, f의 마이너스 y, y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x 너는 0 이렇게 써.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이요. x는 a 대칭, y는 b 대칭. a, b 대칭이 있어요. 위에 거 두 개는 선대칭이고 맨 마지막 거는 x는 a와 y는 b가 같이 일어나는 점대칭이거든요. x는 a 대칭이라는 말은 x는 a는 이런 직선이었을 거야. 여기 a점이 있고 이게 A'이라는 점이 있대요. 두 개가 X는 A의 대칭을 이루고 있대. 대칭이라는 말은 요거의 길이랑 요거의 길이가 같고 이거 수직이 되는 거니까 집중. A의 X좌표랑 A'의 X좌표의 평균이 얼마? A. X는 A지. 다시. A의 X좌표와 A'의 X좌표의 평균이 A일 거잖아. 그 두 점의 X좌표의 총점은 2A죠. 됐어? 총점은 2A. 평균이 A니까 총점은 2A일 거 아니야. 그지? 이제 틀리러 가자. 여기가 X, Y야. Y좌표가 달라지겠니? 그럴 리 없지? Y좌표는 같아? 이거의 X좌표랑 너와의 평균이 A라는 말은 두 개의 총점이 2A가 되도록 하라잖아. 답. 2A 빼기 X. 그렇네. 총점이 2A니까. 됐어요? 총점이 2A니까. 그러면 집중. 이런 함수가 있대. Y는 X는 A에 대칭을 하면 이런 함수로 바뀔 거 아니냐. 그럼 식을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냐. 식에서는 이렇게 바뀌어. 너를 라지 X라고 하고 너를 라지 Y라고 해. 왼쪽은 f의 x, y는 0이라는 식이 있었었는데 x 대신에 뭘 집어넣고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라지 y는 그냥 y였고 라지 x는 2a 빼기 x였어. 그래서 써보면 스몰 x가 똑같아. 2a 빼기 라지 x야. 그러니까 스몰 y 대신에 라지 y를 집어넣고 스몰 x 대신에 2a 빼기 라지 x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 f에다가 2a 빼기 라지 x인데 스몰 x를 쓰고 y는 그냥 y라고 쓰고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됐어요? 즉 x 대신에 2a 빼기 x를 넣고 y 대신에 그냥 y를 집어넣으면 된다. 뭐 이런 뜻이고 y는 비대칭이요. 너 이렇게 여기를 b 여기를 b 프라임 여기를 x, y라고 하자. 이거는 거리가 같아. 그러면 일단 x좌표는 변함이 없죠. 너랑 너랑의 평균이 b지? 너랑 너랑의 총점이 2b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y좌표는 2b 빼기 y라고 써야 되겠는데 인정? 이렇게 가야 돼? 2b 빼기 y로 쓸 거야?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해서 네가 라지 x라고 하고 네가 라지 y라고 해.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위에 있는 식이 f의 x, y는 0이라는 식이었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또 봐야 되잖아. 똑같아. 스몰 x는 변함이 없어. 라지 x랑 같고 2b 빼기 y가 라지 y가 되는 거니까 y는 2b 빼기 라지 y 이렇게 쓸 거야. 스몰 y 대신에 2b 빼기 y 집어넣고 스몰 x 대신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 너는 f의 x는 그대로 y 대신에 2b 빼기 y를 집어넣고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된 거죠? 이렇게요. 자, a, b 대칭이라는 것은 x는 a 대칭을 하면서 동시에 x는 b 대칭을 하는 y는 b 대칭을 하는 거지. 원점 대칭이랑 비슷해. x축 대칭을 하면서 동시에 y축 대칭을 하면 원점 대칭이었던 것처럼 x는 a 대칭을 하면서 y는 b 대칭을 동시에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우면 점대칭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네. 그러니까 x는 a고 그러니까 y는 b야.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하래. 그러면 함수를 그래프를
이렇게 했다고 치자. 이 길이를 몰라. 2개만 할게. 2 여기를 4 정도라고 해보자. 점대칭을 하면 점대칭은 아까도 잠깐 봤는데 180도 회전이라고 안 했니? 180도 회전된 그림 그릴 수 있겠니? 그려봐. 여기다 그려봐. 여기 길이 얼마야? 2. 이쪽 길이 4. 됐죠? 4. 여기 2. 연결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란색 도형을 A, B에 대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몇 도 회전했니? 180도 회전했지? 이 180도 회전했을 때 이렇게 봐도 돼. 요 점이 180도 회전해서 요 점이 됩니다. 요 점이 180도 회전, 아니, 잠시만. 요 점이 180도 회전을 해서 요 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도 되는 거지. 됐죠? A, B에 대칭을 했어. 그러면 얘는 두 개가 멀티로 가게 돼. F에다가 x, y라는 점이 있어요. 좌표의 변환이 어떻게 되냐면 정역의 평균이 a가 되도록 그 다음에 공역의 평균, 치역의 평균이 전부 다 b가 되도록이니까 2a 빼기 x로 바뀌고 2b 빼기 y로 바뀌겠지. 둘 다 같이 하는 걸 테니까. 따라서 식에서는 이렇게 한다. x 대신에는 2a 빼기 x를 집어넣고 y 대신에는 2b 빼기 y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b 대칭까지 할 거예요. 이제 쉬었다가 문제 좀 봅시다. 좀 쉬어요. 조금만. 1188 f의 x, y가 0인 도형이 있대. 뭐 음함수꼴로 썼죠. 그냥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도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밑에 있는 보기를 보니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포인트인가 봐. 이렇게 이루고 있죠. 뭐 이런 도형이 있다. 이런 얘기고 f의 y 빼기 1 x는 0 이게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라.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뭐부터 할까? 뒤집는 걸 먼저 할까? 평행이동을 먼저 할까? 뒤집는 거 먼저 하고 싶니? 오케이. 고객의 맞춤형 봐요. 일단 f의 y 빼기 y, x를 먼저 하고 싶었나 봐.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를 넣었으니까 y는 x 대칭을 했겠죠.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f에다가 y 빼기 1이 됐고 x는 그대로 썼거든. 이거 무슨 짓 한 거 같니? y 대신에 뭐 집어넣었어? y 빼기 1. y 대신에 y 빼기 1을 넣었다는 말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좋고 이거 먼저 해볼까? 얘를 y는 대칭을 하면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너랑 평행한 직선이 y는 x였을 거야. 얘를 y는 x 대칭을 하래.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 있겠지. 이건 이렇게 해도 된다. 어차피 세 점밖에 없으니까 이 세 점을 각각 전부 다 y는 x 대칭을 시키면 이런 뜻이니까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1,0가 0, 마이너스 1로 될 거고 얘가 1로 갔다는 얘기고 0,1이니까 1,0이 될 거고 0,0은 y는 대칭시켜봐야 0,0이 될 거고 만들어 놓은 게 여기까지고 이거를 y축으로 1만큼 올렸다는 얘기는 이걸 위로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가 되고 너는 여기가 되고 너는 샹 여기가 돼서 어떻게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됐어? 한모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잠깐 이렇게 가도 되겠죠. 이번에는 일단 얘 구조를 맞춰주는 거야. f에 x-1이라 쓰고 y라고 일단 써보자. 뭐 그래도 되잖아.
얘를 이렇게 맞춰놓게 되면 x 대신에 x 빼기 1을 집어넣었으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겠지. 해놓고 나서 얘를 저렇게 바꾼다는 얘기니까 f에 y 빼기 1로 바꾸고 x는 0 이렇게 썼다고.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었어. 뭔 짓 한 거야? 에헤이,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었어. 무슨 짓 한 거야? y는 x 대칭한 거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얘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그래프가 될 거고 이 보라색을 y는 x 대칭시키면 2 던지면 되잖아. 파란색이 될 거고 위에 것도 되고 아래 것도 되고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어떻게 좀 적용됐어요? 믿을 것 같아요 내가. 1191 해봐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단점이 있죠. 그걸 틀리면 안 되겠지. 저한도 이렇게 원이 되려다가 만도형이네요. 원이 되려다가 만도형. 뭐 이런 종이죠. 색칠은 여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평면으로 해야 되나? 평면으로 하자. 이렇게. 뭐 이런 도형이네요. 뭐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도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f의 x, y는 제로. 답차장님, 답 뭐야? 오, 잘합니다.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더하기 2. 너는 0. 얘를 구하라. 한 번에 가는 방법도 있고 몇 번 타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한 번에 한번 가볼게. 일단 얘를 f에 마이너스 y라 쓰고 마이너스 x는 0이라고 먼저 쓸 수 있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건 어디 대칭이야? 오, 잘하는데?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얘가 위에 거를 보면 마이너스에 x 빼기 2죠. x 대신에 x 빼기 2를 집어넣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 이 그래프는 x 대신에 x 빼기 2를 집어넣는 거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 내측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이 말이지. 찾아보면은 답은 4가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됐어. 그 다음에 1187 해봐요.
각 잡았니? 왜? 왜 각을 안 잡았니? 물어보는 대로 해볼게. 직선이 좀 P가 있는데 AP랑 BP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대칭이 있거든요. 대칭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대칭하면 되는데 얘가 어디에 꽂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얘를 직선에 대해 대칭을 해봐. 뭐 이쯤 떨어지겠지. 몰라. 이쪽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길이가 이쪽으로 와서 너랑 같은 길이를 갖는 이런 선택이겠지. 그러니까 노란색이랑 동그라미를 더하는 얘기는 노란색이랑 이 동그라미를 더하는 얘기가 마찬가지잖아. 이거의 길이랑 이거의 길이가 같을 거니까 이 대칭된 점을 B'이라고 한다. 이제 최단거리가 되려면 이 두 개의 합이 가장 최소의 거리를 갖는 거니까 얘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이 상황이 최단거리가 될 거야. 그치? 결국 요 점만 구하면 돼요. 이 점은 그럼 뭐냐면 4,2가 있는데 직선에다 대칭이 되는 좌표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하면 돼. 여기가 수직이고 너랑 나랑 거리가 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B' B 너의 중점 M을 먼저 구해. 중점 M을 구하면 2분의 A 더하기 4 2분의 B 더하기 2가 있죠. 이 중점 M은 어디 위에 있니? 직선 위에 있죠? 직선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M을 직선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직선의 특징이 X좌표랑 Y좌표를 하면 1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 합하면 1이 오구나. 이 두 개를 합하면 2분의 A 더하기 4랑 B 더하기 2를 합한 것이 1이 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6이 2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했어. 여기까지 됐니? 식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식을 어디서 구하니? 빨리 아는 척 해봐. 빨리 아는 척 해. 수직. 따라해봐, 수직. 그러니까 요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 요직선의 길이는 1이었겠지? 그렇게 되는구나. 사실 이거 두 번째를 지우고 두 번째 여기다 쓸게. B 프라임. 직선의 기울기가 너랑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1이 돼야 된다. 이건 하겠죠. 수직 조건 쓴 거예요. 그럼 B 프라임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여기 기준으로 할게. A 빼기 4분의 B 빼기 A. 얘가 1. A 빼기 4랑 B 빼기 2가 같아. A 빼기 B가 얘 따는 거지. 엘리방울 싶으면 AB가 나오겠지? AB 나와서 이제 너랑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 그렇죠? 메모하시고.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점을 대칭하고 싶다. 그럼 이런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중점은 직선 위에 있다. 수직인 상황을 연구해서 가보자. 이런 겁니다. 이제 니네가 원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정리가 덜 돼 보이는 부분을 좀 짚고 공부하는 시간을 드릴 텐데 지금 할 얘기는 원 얘기야. 지워도 되니? 괜찮니? 지울게. 이제 도형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막 문제를 내도 되고 막 문제를 풀어도 돼. 나 편하려고 설명 다 한 거야. 앞에 있는 평면좌표 할 때도 원 얘기하면서 할 거고 이제 직선하면서도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하면서 이제 하려고 일부러 설명을 좀 다 한 건데 원 이야기. 첫 번째 원이 있고 점이 있대. 아마 워크북 문제 풀면서 봤을 텐데 원 위에 점 P가 있대요. 따라해봐. 원 위에 점. 자, PA 거리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고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좋네요. 원의 중심이 있죠? 5를 잡았죠? 5의 거리를 구해.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덜어내면 P점이 그때 여기 있었을 때는
단거리가 나올 거고 쭉 연결을 해서 여기 공부 열심히 했네. 반지름을 더하잖아. 반지름을 더하면 P점이 여기 있을 때 최장거리가 나오지. 괜찮아요? 그래서 스스로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잘 내줘.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장거리 여기겠죠? PH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최단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응용하다 보면은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원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여기 A가 있어요. 이럴 때 최장거리, 최단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원이점 P가 있으면 PA의 최단거리는 여기고 PA의 최장거리는 여기잖아.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것을 보면 P가 여기 있을 때 사이에 있는 값이지 않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최장거리가 5라고 치고 최단거리가 4라고 치자. 4 너무 깊적다. 이해할까? 이렇게 있을 거래. 그럼 그 얘기는 최단거리는 여기가 2라는 얘기고 최장거리는 5니까 그만큼의 거리가 5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이제 거리가 정수값을 갖는 이런 얘기를 했대. 뭐라고? 거리가 정수값을 갖는. 그러면 2하고 5 사이에 있는 게 2, 3, 4, 5 요거밖에 없잖아. 3이라는 건 뭐 이쯤 있겠지? 2보다는 길어야 되니까. 뭐 4라는 건 이쯤 있겠지. 괜찮아요? 5라는 건 여기 있을 거고. 근데 5인 것은 딱 한 점이고 2인 것도 딱 한 점인데 3인 것 페어로 나오지? 2개. 4인 것 페어로 나오지? 2개.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범위 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 이해됐니? 오케이. 첫 번째고요. 첫 번째 할게. 잘할 수 있죠?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네요. 이번엔 원위의 점 P가 있는데 직선 L 사이의 거리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건 어떻게 해? 그치? 그렇잖아. 맞지? 맞아. 위에 거랑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지 않니? 네. 5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거기에다가 반지름 R을 덜어내. R을 덜어내면 이럴 때가 최단거리. 최장거리는 저쪽으로 가서 반지름을 더하면 이럴 때가 최장거리가 되겠지. 여기를 H라고 해볼게. 그러면 똑같아. 여기가 P거나 여기가 P거나 이런 거잖아. PH의 이 거리는 가장 길 때가 OH의 거리에다가 R을 더하세요. 가장 짧을 때가 OH의 거리에다가 R을 빼세요. 이렇게 가면 되겠지. 위에 거랑 별다를 바가 없어요. 된 거요? 지워요? 지워요? 오케이, 지워요. 세 번째, 짬뽕. 열심히 했네요. 기특하네요. 집중. 이번에는요. 직선 위의 점인데 A점하고 B점이 있대. 이 A점하고 B점은 정점이야. 숫자로 나와 있는 점이라는 뜻이지. 정점이야.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두 정점이 등장하면 직선의 방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직선을 만들 수도 있어. 원위의 점 P가 있대요.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얘는 어떻게 해? 음. 또 똑같지? 똑같아. 정점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계속 숫자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높이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 높이가 변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넣어. 이렇게. 여기 이 점에 P점이 있었을 때가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겠고 밑변은 고정이니까 높이가 가장 짧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여기에 P점이 있었을 때가
삼각형 넓이가 가장 크겠죠. 높이가 가장 기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될 거야. 그럼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말은 2분의 1에다가 밑변 AB를 곱하고 높이를 그냥 H라고 할게.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일단 2분의 1 AB는 그대로 가겠지. 높이의 최대값은 여기를 H라고 하고 여기를 O라고 하자. 그럼 결국 OH의 거리가 기준 삼아서 기준을 잡고 OH에다가 R을 뺀 게 최단거리, OH에다 R을 더한 게 최단거리. 그렇죠? 여기는 OH에다가 R을 더하면 최장거리, 최대값. 2분의 1 AB에다가 공식 외우란 소리가 아니야. 이거 뭐 외우려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OH에다가 R을 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고,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파이팅! 이거는 워크북이 없었던 것 같은데 PA제곱 더하기 PB제곱 V 최대 최소를 구하라. 얘는 또 어떻게 해? 빨리 하는 척해 빨리. 약간 기술을 부리면 훨씬 편해서 그래. 느낌적인 느낌인 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짧으려면 요즘에 P가 있어야 가장 짧을 것 같고 요즘에 P가 있어야 가장 길 것 같기는 하잖아. 그럴 것 같기는 하거든. 그런데 여기에 P가 있다고 쳐보자.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뭐 떠오르는 거 없니? 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무슨 선 정리? 중선 정리. 그래서 이거를 떠올리면 괜찮다. 여기를 M이라 하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일단 2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갈 거잖아. 2배 PM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B가 정점이니까 AM의 제곱은 숫자야. AM의 거리는 숫자가 된다고. 숫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숫자겠지. 얘는 숫자야. 결국 얘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놈이 요 놈이겠지? PM의 제곱이 결정하지? 괜찮아요? PM의 제곱이 결정할 텐데 또 PM의 제곱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니까 또 M점은 그냥 숫자인 점이야. PM의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PM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원점과 이거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덜어내면 PM 거리의 최단거리가 될 거고 원점과 중심과 이거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PM의 거리가 최단거리가 나오겠지. 그래서 PM만 따로 써보면 PM의 거리는 시작 5라고 해. OM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더하면 최장거리가 되고 OM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단거리가 되는 거니까 이걸 여기서 더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변수 두 개를 설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소형률 이용하면 좋다.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이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이제 숙제는 도형의 이동을 다 푸는 거예요. 오늘 하고 내일 해야 될 거는 일단 도형의 이동 복습을 하고 도형의 이동 워크북을 푸는 것이 일단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밀린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 그런데 끝날 때까지